자, 오늘은 테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 SNC, 동국 SNC에 아까 댓글이 달리는 거 보고, 아, 이런 댓글이 올 줄 알았어. 제가 오늘 장중에 이 풍력발전 테마를 봤거든요. 이미 그 전에 우리 단톡방에 풍력발전 테마에 대해서 어제부터 미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근데 그 풍력발전 테마에 동국 SNC가 있는 거예요. 유니슨이랑. 그래서, 아, 이 얘기가 또 나오겠구나 싶어갖고, 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예,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항상 이렇게 HTS 상에서 매매를 하는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섹터별로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잘 나간다 이런 것들을 추려줘요. 오늘은 캐릭터 쪽이었습니다. 손오공 장난감, 대원 미디어, 저 영상 제작하는 WI, 대부 시스터즈 뭐 이런 회사가 올라가더라. 그리고 화학섬유. 겨울이니까 화학섬유가 옷이 또 잘 나가는, 그동안 안 나갔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오늘 성안이 무슨 일인지 이렇게 떴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풍력에너지가 있었어요. 풍력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풍력발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작년에 그 미국 대선이 있기 전부터 풍력발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친환경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할 것이다. 자원도 환경을 파괴하던 그런 자원 개발 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옮겨갈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동국 SNC가 작년부터 올랐어요. 유니슨도 그렇고. 유니슨 한번 볼까요? 유니슨 작년 8월부터 쭉쭉쭉쭉 올라갔죠. 동국 SNC도 작년 8월부터 7월, 8월부터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선반영하는 기질이 있어요. 주식은 어떤 이슈가 생기기 전부터 조금 이렇게 미리 선반영되는, 예, 그런 그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대중에 알려지면서 거의 고점을 찍죠. 동국 SNC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동국 SNC가 계속 올라갈 때 제가 추천도 드렸었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를 깨면서 고점을 두 번 낮추고 깨면서 여기에서 매도 신호도 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락 추세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대로 저는, 예, 매도 신호를 냈죠. 그리고 최근에 동국 SNC가 이제는 위험하다라고 제가 영상에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동국 SNC 풍력발전 관련 뉴스가 뜨면서 유니슨이 제일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동국 SNC가 움직였고 그랬어요. 우리기술이라는 애가 같이 움직였고요. 근데 얘네가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가 유니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해온, 여기 지지선, 여기 저항 있고 여기 지지 있었거든요. 지지선을 뚫네요. 여기선 120평선 튕기고 지지선 있었는데 여기를 튕겨주는 것 같이 하더니 60평선을 저항받고 내려오고 여기서 조금 비집고 움직이다가 결국은 뚫어줬습니다. 아래쪽으로. 안 좋겠죠? 이건 누가 봐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유니슨은 제가 유니슨 영상이 올려드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유니슨은 얘네보다 메인 추세선이 있었습니다. 요거 메인, 얘가 원래 추세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8월 중순에 갑자기 팡팡팡팡 튀어 오른 거거든요. 뉴스가 뜨면서, 바이든 뉴스 때문에. 근데 그 뉴스가 있기 전에는 이 추세로 움직였던 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추세선을 깨고 내려갈 때 유니스는 좀 기다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닿으면, 요 메인 추세선에 닿으면 다시 한번 튕겨 올려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오늘 떠버리는 바람에 오늘 팡 튀어 올라갔죠. 저는 유니슨 이 종목에 대해서 감정은 없지만 오히려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번이 17% 올려준 거는 물론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대단히 좋고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근데 얘가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을까?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 여기 추세까지, 메인 추세까지 왔다면 얘가 여기에서 힘 받아서 올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서 지금 떴고, 오늘 테마가, 폭력 테마가 굉장히 강한 테마였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강하고 유력한 테마였다면 상한가 쳤겠죠. 와장창창창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갑자기 뉴스가 떠갖고 상한가 팍 때리는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얘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아직도 차트니 뭐 기본적 분석이니 뭐 자료니 영업 자료니 이런 것들을 아마 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결국은 유니슨한테 결코 유니슨의 장기 투자자들한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유닛을 갖고 있었다 오늘 정말 도망가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동국 SNC 보세요. 유니슨도 제가 그린 추세선 아래에서 끝났죠. 동국 SNC도 제가 그려놓은 추세선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살짝 뚫기는 했죠. 장중에 뚫기는 했는데 아래에서 끝났다는 게 아주 안 좋아요. 그냥 요 위에서 끝나지 그냥. 그러면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 깼나보다 하락 추세선을 이겨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아래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안 좋아요. 동국 SNC 제가 하락이다 도망쳐라라는 신호를 내고 그 영상을 보고 동국 SNC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기분이 나쁘셨겠죠. 오늘 아마 꽃이다. 저놈 저렇게 얘기하더니 아니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감정적인 기분 이해하고요. 근데 저라면 얘도 오늘 도망쳤을 것 같아요. 정말 도망치기 딱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끝났거든요. 이평선들 122평선들 여기다 위에다 놓고 한번 뚫어줬는데 근데 오래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얘는 다음 주 월요일날 과연 상승을 이어갈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도 테마를 타고 다음 주에도 올라줄 가능성 반. 이내에 여기 하락 추세선에 닿았으니까 하락 추세선에 닿고 다시 내려갈 확률 반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오늘 털었을 거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제가 차트를 해석하면서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종목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무리 그런 정확한 지적지를 제가 하더라도 어떤 뉴스, 테마, 또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늘상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개별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앞에 장사가 될 수 없어요. 종합주가지수가 갑입니다. 종합주가지수 떨어지는데 감히 올리는 종목이 있어? 예,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작전주 같은 애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마저 없으면 떨어지는 장에서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빠져나갈 때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요. 수위 조절을 해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나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 아무리 좋게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도 이런 이슈가 한번 터졌을 때에는 그 이슈는 어쩔 수 없다. 예, 요런 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은 개별 위험을 져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사실 떠나 있었거든요. 종합주가지수를 배팅을 하면 종합주가지수는 개별 위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매매가 좀 수월한 면이 있죠. 예,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종목을 보다 보니까 아, 역시 이런 것들에 조금 신경을 좀 덜 쓰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와 인연이 맺어지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 고정 시청자분들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잔소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덕분에 오늘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이제는 중소형주들 좀 제발 좀 이렇게 방송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유가 아직도 시가총액 상위주들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이렇게 많이 차트의 오른쪽 끝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죠. 싹 다 올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 현대차, 삼성 SDI, 셀트리온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여태까지 이렇게 팡팡팡팡 튀어 올라간 겁니다. 돈은요 양이 한정적입니다. 무한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풍선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 투자하려는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종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면서 어디 갔죠? 종합주가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면서 올리는 동안 시중에 있는 돈들이 투자 자금들이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들 위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을 그러면 버리고 이제 상승장을 마감하고 이익 실현하고 그냥 다 끝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승장에는 제가 또 다시 상승장의 특징에 대해서 또 얘기하게 됐는데 모든 상승장에는요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에만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코스닥에도 투자하고 코스닥에서도 고가 종목, 저가 종목, 코스피에서도 고가 종목, 저가 종목 다 하시잖아요. 아, 고평가는 제 생각도 생각이지만 고평가 아닌가요? 여기에서 2300 작년 11월에 2300이었던 주가가 지금 3200까지 1000포인트를 올렸는데 고평가가 아니라 고가인 거죠. 고가. 네. 평가는 주관적인 거고요. 고가가 된 겁니다. 저는 지금 방송을 몇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그 예측을 하지 않아요. 움직임에 맞게 대응을 할 뿐이지. 얘는 여기를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얘는 여기를 지킬 것이다라는 가정. 안 지켰으면 털고 나오는 거고, 지키면 계속 홀딩. 얘가 어느 지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뚫고 올라가면 매수. 못 뚫으면 그냥 나가리.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면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고평가라는 이제 단어를 쓰셨는데 고평가가 아니라 고가. 네, 고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고가가 되면 될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역대 다시 종합주가지수를 주봉을 한번 볼까요? 예, 주봉. 월봉 보죠, 월봉. 월봉을 보면요. 2007년 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동안 쭉 상승을 하던 게 한 방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견고한 시장이었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떨어지고 끝나지 않죠? 다시 회복을 하러 오죠, 여기. 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러 옵니다. 요게 견고한 상승장의 흐름. 지금 어떻죠? 어떤 코로나가 계기가 됐지만 예, 굉장히 큰 상승세를 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경제 사이클이 있어요. 네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상승 주기, 뭐 침체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가 분석할 때 주식은 파동이다. 차트는 파동을 그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반적인 경제 주기도 그렇게 파동을 타게 됩니다.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아요. 떨어질 건데 그게 언제가 되는 거냐라는 거를 제가 차트를 보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개별 종목들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들 위주로만 쭉 올라가고 그럼 이 상승장을 마감하냐?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모든 상승장은요,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요. 작은 애들, 동생, 뭐 저 끝에 있는 막내까지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같이 올리고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조차도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서 행복한 웃음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하락장을 시작할 거예요. 네. 그렇게 경제 주기가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상승장인 게 분명하고요. 상승을 끝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을 끝내지 않고 지금도 상승장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꼭대기로 보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도 상승의 중간에 있는 거지 상승을 마쳤고 여기가 꼭대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승을 더 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있고, 그리고 꼭대기는 어딘지 모른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풍선 효과에 의해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려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삼성전자, LG전자,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이제 좀 제자리 걸음 좀 해주고, 그렇게 제자리 걸음 하는 동안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오늘 풍력 발전 테마가 뜨면서 야, 또 이거 풍력 발전으로 그 유니슨 동국 SNC 한 소리 나오겠구만 이러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요 섹터에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잡소리로 끌고 왔습니다. 자, 유니슨. 자, 이렇게 빠르게 볼게요. 유니슨 차트 망가뜨렸어요. 지금 아래 메인 추세선이 있고 위에 저항선. 저기가 사실은 지지선이었거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을 뚫어주면 한번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얘는 여기를 아래로 뚫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를 튕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까 드렸던 겁니다. 유닛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많이 올라갔지만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동국 SNC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아래에 다른 종목들 보니까 얘 보세요, 얘. 우리 기술이 요 저항선을 여기서 뚫고 한번 확인했죠? 빵! 튀어 올랐습니다. 아유, 견고하게 아주 착하게 잘 올라갔어. 근데 최고점을 찍더니 아래로 후루루루루 흘러내렸어요. 원래 60평선 한 번도 안 튕겼네. 이건 여기는 나쁘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120평선 어라? 120평선도 못 튕기네? 이 종목 나빠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근 며칠 보세요. 이번 주 며칠 한번 보세요. 여기를 바닥으로 찍고요. 며칠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더니 오늘 뉴스가 뜨면서 팡 튀어 올랐어요. 결국 얘는 122평선,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122평선 위로 올라왔죠. 저는 오히려 이 우리 기술이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 기술을 보고 있다가 22평선 1300원이네, 1230원이네요. 1230원쯤 내려오면 조금 사는 거예요. 조금 사. 그리고 좀 기다려봐요. 조금 더 떨어져? 한 1200원까지 빠져? 1200원이면 저기 122평선이거든요. 1200원? 오, 좋아. 더 사. 그리고 이게 기다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상승 에너지가 줄어들었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을 하고 있고 더 높은 상승점을 찍고 있는데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여기 보세요. 에너지 안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조금 내렸지만 이내 다시 올라갔습니다. 더 높은 고점을 찍었을 때 에너지가 살짝 줄었어요. 요 동그랗게 빨간색 요
볼륨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는 줄었는데 신고가를 찍으니까 얘가 버틸 수 있겠나요? 힘이 없는데 그냥 막 어거지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 내려온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힘의 측정을 이해를 하셨다면 요거 한번 보시죠.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락 에너지가 막 붕붕붕붕붕붕 아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빠집니다. 더 빠졌어요. 여기보다 더 낮은 지점으로 여기 내려왔죠. 근데 하락 에너지는 줄어들었죠. 하락 에너지는 줄어들었는데 밑으로 더 내려갔어. 야, 이제 얘 힘 다 했어.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뉴스까지 떠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 21.8% 9%까지 올라가다가 막판에 끌어내려서 9%로 끝났거든요. 요거는 수급으로 보자면, 수급이란 말도 제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여태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습니까? 그쵸? 근데 오늘 뉴스가 뜨더니 한 방에 여기까지 회복을 해주네? 당연히 팔죠. 제가 과격분자라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어떤 주식을 샀어요. 똑같이 1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떨어져요. 10원 떨어져요. 90원이 됐어요. 그 90원, 10원 떨어졌는데, 100원에서 10% 빠졌으니까, 퍼센트로 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자, 일단 뭐, 크지 않다. 20원 빠진 것보다 좀 적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10원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10원이 빠진 거를 똑같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어도 어떤 사람은 올라가겠지? 별거 아닐 거야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빨리 팔아야 돼, 빨리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과격분자가 그런 분들입니다. 감정의 격분이 굉장히 큰 사람들. 여기 이 122평선을 뚫고 내려갔던 건 그런 과격분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대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올라갔을 때 밀고 내려온 거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동안 마이너스를 버텨온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도망갈 기회를 주네? 아싸! 그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파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애가 파는 걸 보니까 얘 더 안 올라갈 건가 보다. 그리고 나도 팔아야지. 그래서 매도가 막 나왔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겁니다. 얘가 이제 다음 주에 기로에 서 있어요. 과연 얘가 122평선, 22평선을 타고 상승을 이어줄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유니슨, 동국 SNC 얘네보다 우리 기술이 훨씬 좋아 보여요. 다음에 삼강 MNT 얘 보세요. 120평선 뚫지도 않았어요. 얘는 여기가 숙제예요. 좀 내릴게요. 600원? 그래, 600원. 예. 여기가 숙제입니다. 이 녀석은 여기만 갈 때마다 떨어져요. 얼렐렐렐레. 한 번 더. 얼렐렐렐레. 여기 마지막. 아씨, 결국 못 들었어. 내려옵니다. 122평선. 칼같이 지키지 않나요, 여기서? 그래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사실은 122평선 뚫고 내려올 수도 있는 애였어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뚫고 안 내려오고 이 뉴스가 계기가 돼서 위로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턴한 거거든요. 이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뉴스가 좋은 계기가 돼서 오히려 얘가 방향을 아래로 갈 놈이었는데 위로 턴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났어요. 실제로. 다음 주에 얘가 18,100원 18,150원 최대한 여기 18,300원 200원 19,300원
허리춤이 어디죠? 예, 허리춤이 19,300원이네요. 19,300원 여기 고점 얼마야? 19,250원. 네. 19,250원, 19,300원.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사볼 법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간다. 꽝꽝꽝. 그러면 살짝 손절하고 지켜보다가 여기 18,200원대에서 다시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 위로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18,300원쯤 언저리에서 이게 이 가격이 왜 나오는 거냐? 이건 오늘의 움직임이고요. 어제 고점 한번 보세요. 19,250원이죠. 얘가 올라갈 애라면 여기를 아마 기점으로 생각할 거예요. 올라갈 애라면. 그래서 19,300원 언저리에서 사면 여기 19,300원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샀고 안정적으로 위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23,6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봐도 됩니다. 충분히 여기까지는 봐도 돼요. 그러면 약 한 20%?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되겠죠. 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23,600원을 뚫어주면 난리 나는 거죠. 예. 이걸 뚫어주면 또 신고가 가는 겁니다. 네. 굉장히 높은 자리 맞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섹터에 좋은 종목이 다 몰려 있더라고요. 얘도 코오롱 글로벌 얘도 보세요. 얘도 120평선 살짝 뚫었는데 뚫자마자 다시 튀어 옮겼죠. 튕겨 올렸죠. 저점 한번 볼까요? 1월 19일날 저점이 17,800원. 1월 29일에 저점이 17,700원. 결국 요 근처 17,700원, 800원 여기에서 튕겨 올린 겁니다. 여기가 이 녀석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려주다가 방향을 위로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뉴스가 떴고 고가를 종가로 7%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얘도 좋아요. 지금 흐름 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평선 제일 위에 있는 게 얼마죠? 62평 19,500원. 19,500원 정도 오면 저 같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서 기다려보는 거죠. 목표 수익 1차 저항 22,000원, 그 다음 25,000원. 네, 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CS 베어링 마찬가지입니다. 122평선 다 지켜주고 있죠. 이 평선들이 많이 이렇게 상승 중이다가 떨어질 때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정을 받을 때 22평선 차례차례 만나는 선들을 한 번씩 튕겨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22평선을 처음에 만나잖아요. 그럼 튕겨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못 튕겼어? 그러면 62평선을 만날 때 튕겨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62평선 못 튕겼어? 그럼 122평선을 튕겨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얘 한번 보실까요? 얘는 여기서 62평선 튕긴 적이 있네요. 예. 여기도 한번 있고 있으니까 요번에는 깡으로 무시하고 내려왔는데 122평선은 사실 처음 맞은 거죠. 처음 맞은 거고 한번 뚫어줬는데 어이쿠야 하고 튀어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는 오늘까지 온 겁니다. 얘도 좋아 보입니다. 되도록 낮은 자리에서 사야 되겠죠. 32,000원, 31,000원, 31,500원 요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CS 베어링 또 있습니다. 아, 얘는 하락이네요. 딱 보시면 느낌이 오죠. 아, 얘는 하락이구나.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언놈이지? 네, 얘. KPF. 얘도 122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합니다. 덕분에 좋은 중소형주들을 지금 찾게 되더라고요. 코스피는 코스피는 세아제강
세아제강은 다음 주에 22평선 위로 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올라주면 좋은 의미입니다. 여기 99,000원 99,000 얼마죠 얘? 예, 98,500원 99,000원 99,000원 뚫고 올라가면 얘는 좋아지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죠. 이번 주 내내 어떤 종목을 추천해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월요일 날에만 모헨즈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모헨즈 어떻게 됐죠? 참 궁금하네. 그러고 보니까 모헨즈 결국 여기 아래에 있는 추세선을 지킨 거거든요. 지켰고 이제 얘는 여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아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잘 움직였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볼 만하고.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어떤 종목을 봐주세요, 분석해주세요 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와서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월요일 빼고는 나머지 다른 날에는 다들 저기 궁금한 종목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봐드리는 통에 어떤 종목을 추천해드리기가 좀 힘들었어요. 오늘 그 풍력발전 테마를 보다 보니까 와, 이렇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구나. 아직 다른 애들 방방방방 날릴 동안 아직 얘네가 주춤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구나. 그거를 찾아서 매매하면 좋겠다. 이거를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리자 하고 벼르고 왔어요, 사실은. 아까 데드님 심텍을 중간에서 애매한 자리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얘도 심텍도 보세요. 지금 62평선 잘 튕겨주고 있죠. 이 추세선이 없었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없었다면, 얘는 제가 그린 거니까 없다 치고 62평선 잘 튕기고 있죠. 이평선을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씩은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평선 근처에서 매매를 하면 제일 좋겠죠. 이득도 많이 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볼 때는 조금 저평가돼 있을 때 사서 평가가 이제 좀씩 높아지면, 가격이 좀 높아지면 그때 이렇게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풍력 에너지 관련 테마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요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아마 빛을 보는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고 볼만할 겁니다.